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 안 팔리고 대출 막혀 건설사 덮친 미입주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어제 2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상가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투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문 기사를 보고 예전과 다르게 투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 신규 개발지역 아파트나 상가 투자의 현재의 실상에 대하여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은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뉴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이 4년여 만에 최대치이고 입주율도 10가구 중 6가구에 그친다라며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자 그 해결책으로 건설사에서 분양가 1억 할인 등 유인책을 쓰고 있으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 이딴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과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고 은행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미입주 리스크 경고 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 악화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불 꺼진 빈 집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나서서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올린 유튜브에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한 것이 있는데 이번 뉴스 내용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악성 미분양 마케팅에 적극 나서서 건설사에서는 최초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낮춘 할인 분양을 실시하기도 하고 2년 무이자로 잔금 납부 유예와 대출금 5년 거치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 전세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료 1년치를 시행사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셔틀버스 25인승 9대를 2년 동안 운영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계약자들에게 일부 가구에 한정해 대출 이자와 취득세 1,200 내지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22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혜택이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상당한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분양가 대비 싸게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일단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결과는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샀어도 수익이 안 남으면 진정으로 성공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투자의 과정도 즐거워야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예상대로 안 팔리거나 세가 안 나가 고민이 된다면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러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팔리거나 세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때 발생한 수익은 관리비 이자 등 그동안 지출된 비용을 감안하면 돈이 남았어도 남은 게 아닐 겁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스트레스도 곧 돈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분양받은 물건이 안 팔리는 동안 다른데 더 좋은 투자 물건이 생겼을 때 자금이 묶여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더 큰 손해가 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투자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싸게 사서 가격이 올랐다 해도 팔아야 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의 신규 개발지에서는 이번 신문 기사처럼 미분양이 속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갈수록 심해지는 각종 규제와 계속되는 불경기 그리고 서서히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미분양 물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개발 붐이 일던 옛날에는
자고 나면 신도시가 개발될 정도였고 수도권 주변의 신규 아파트나 상가는 준 로또라고 할 정도로 분양만 받아놓으면 상당히 돈을 버는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음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신규 개발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살 것이냐 하는 매수 타이밍과 언제 팔 것이냐 하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남들이 사니까 사고 남들이 파니까 파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반박자 먼저 사고 남들보다 반박자 먼저 팔아야 자금이 묶이지 않고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현장 분위기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부동산은 사놓기만 하면 시간이 돈을 벌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신규 개발지 투자가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규 개발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장의 가격 변동을 체크하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열정이 없이 그냥 사놓기만 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자칫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제때 팔지 못해 자금이 묶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이번 뉴스의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건설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할인 분양이나 잔금 납부 유예, 셔틀버스 제공 등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혜택을 줘가며 분양을 할까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 기업체는 이윤 추구가 주 목적입니다. 이윤은 사업을 해야 나오지요. 그렇다 보니 건설사는 경기가 안 좋아도 일단 능력껏 사업을 벌여 아파트를 자꾸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점점 분양이 안 되니 기업의 이윤을 줄이고 제살깎기식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분양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작년 연말 즈음에도 TV 뉴스에서 재건축 공사를 따려고 시공사들이 앞다퉈 조합원들에게 가전제품,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다는 뉴스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러한 혜택이나 로비 제공은 그대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인 우리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들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상가일수록 갈수록 점차 분양가가 높아져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매나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지에 투자는 곧 성공이라는 등식이 거의 성립하였는데 최근 들어 이제는 그러한 공식이 깨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개발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개발지에서 남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을 보고 당연히 나도 벌겠지 하는 마음으로 개발지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도 다릅니다. 고수익을 위해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고 수익은 적더라도 편하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요즘 현재 신규 개발지 투자의 실상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역에 따라 또한 개발 방식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또는 앞으로도 개발지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개발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얘기죠. 신규 개발지에 잘못 투자했다가 제때에 안 팔리거나 세가 안 나가 이자와 관리비만 부담하며 어려움을 겪는 분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미래가치를 보고 신도시 상가를 몇 개 분양받았다가 2년이 지나도 팔리지도 않고 세가 안 나가 이자 관리비 등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그중 일부를 본인과 딸 등 가족이 직접 식당을 운영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과 얼마 전 안부차 통화를 하였는데 언제까지 이런 장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밤잠이 안 온다는 말씀이 귀에 걸리네요. 그러므로 이번 기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현재 상태의 신규 개발지 투자의 실상을 짚어보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따져본 후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위해 신규 개발지로 갈지, 미분양을 살지, 아니면 마음 편하게 안정된 지역으로 갈지 잘 판단하셔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편안한 투자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남겨야 하고 그 과정까지 즐거워야 합니다. 즉, 즐거움 속에 수익이 남아야 진정한 수익이고 성공한 투자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표시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분들과 공유하시면 더욱 보람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종 모양을 활성화시켜 진동 모양으로 바꾸시면 알림이 작동되어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즉시 여러분에게 배달되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